이 영상에서는 외환 거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빠르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외환은 아침 커피를 사는 것부터 자동차에 연료를 넣고 휴가를 가는 것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은 외환이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외환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외환이라는 단어는 외국 환전의 합성어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인 외환시장을 지칭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구석에서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대신 이 시장은 글로벌 통화로 거래됩니다. 외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시장 중 하나로 1일 거래량이 6조 달러를 넘습니다. 주식시장과는 달리 외환시장은 동부 표준시간 기준으로 일요일 오후 5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정확히 어디 기반에 기반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단일 중앙기관이나 거래소가 지배하지 않는 분산된 시장입니다. 대신 이 시장은 은행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로커, 딜러, 심지어 정부까지 서로 통화를 거래합니다. 이제 알아야 할 주요 개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약어. 각 통화는 ISO 코드라고 불리는 세 글자 코드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주요 통화 몇 가지입니다. 거래되는 USD는 미국 달러로 간단히 달러라고 합니다. AUD는 호주 달러로 호주 달러라고 합니다. NZD는 뉴질랜드 달러로 키위라고도 합니다. UR는 유로입니다. CAD는 캐나다 달러로 캣 달러라고도 합니다. GBP는 영국 파운드로 간단히 파운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JPY는 일본 엔으로 간단히 엔이라고 합니다. CHF는 스위스 프랑으로 간단히 스위스라고 합니다. 통화쌍이란 무엇인가요? 외환 거래에서 통화는 쌍으로 거래됩니다. 왜냐하면 외환 거래를 할 때 한 통화를 구매하면서 동시에 다른 통화를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운드 달러 통화 쌍을 살펴봅시다. 쌍의 첫 번째 통화는 기준 통화이고 두 번째 통화는 견적 통화입니다. 파운드 달러의 견적이 1.265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1파운드당 1.265 미국 달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준 통화의 왼쪽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통화쌍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일은 파운드 달러와 같은 통화쌍을 구매하거나 파운드 달러에 대해 롱 포지션을 취할 때이고 파운드가 상승하고 달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운드 달러와 같은 통화쌍을 판매하거나 파운드 달러에 대해 숏 포지션을 취할 때 파운드가 하락하고 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주요 통화쌍. 이들은 모두 미국 달러를 포함하는 주요 통화쌍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입니다. 주요 통화쌍으로 거래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유동성이 높아 포지션에 쉽게 진입하고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으며 스프레드가 더 좁습니다. 양추 매매는 GBP USD 파운드 달러로 거래합니다. 첫째, 스프레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둘째, 스왑비가 저렴합니다. 셋째, 효율 변동성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라 사이즈로 거래했다면 파운드 달러가 10핍 상승하여 10불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유로 달러는 똑같이 10핍 상승하였더라도 8불 수익이 납니다. 핍이란 무엇인가요? 외환 환율의 세계에서 변화는 핍으로 측정됩니다. 핍은 포인트의 백분율 또는 가격이자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이는 가장 작은 전체 단위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입니다. 호주 달러가 0.6751에 있을 때 그 가치가 1핍만큼 상승하면 0.6752로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통화는 네 번째 소수점 자리까지 표기되며 네 번째 소수점 자리는 1핍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으며 엔화 교차 통화 쌍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을 벗어납니다. 일본 엔화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인용됩니다. 따라서 1핍 상승은 146.2에서 146.23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분의 1핍인 소수 핍이 있습니다. 이는 핍의 10분의 1로 다섯 번째 소수점 자리로 표시됩니다. 외환 포지션은 일반적으로 랏 크기로 측정됩니다. 표준 랏은 기본 통화의 10만 단위를 나타냅니다. 미니 랏은 표준 랏의 10분의 1로 기본 통화의 1만 단위를 나타냅니다.
마이크로랏은 기본 통화의 1000단위이며 나노랏은 기본 통화의 100단위입니다. 매도, 매수 및 스프레드. 각 거래에는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이 있으며 이 두 가격은 외환시장에서 자산을 구매할 때 거래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외환시장에서 자산을 판매할 때는 매도 가격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매도, 매수 가격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딜러는 통화를 구매하고 이를 판매할 가격을 정합니다. 스프레드는 딜러의 이익과 거래 비용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다양한 중개인이 서로 다른 스프레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스프레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추 매매는 일봉이 완성되는 다음 날 아침에 거래할 때가 많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아서 관계는 없지만 미국 시장이 개장되어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대의 거래 스프레드와 미장이 끝난 오전 시간대의 거래 스프레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장 때 거래하는 것이 스프레드에 유리합니다. 중개인과 레버리지? 개인 소매 트레이더로서 외환시장에 접근하고 거래하기 위해 중개인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은 레버리지를 제공하는데 이는 중개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사용하여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포지션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재정적 지뢰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상해보세요. 최소한의 힘으로 물리적 힘을 증대시키는 지뢰는 적은 노력으로도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금융 레버리지는 볼륨을 높여 거래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익의 가능성과 함께 더 큰 손실의 가능성도 따릅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제공은 브로커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1:50, 1:100 또는 1:500과 같은 비율로 표현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이론 FX 브로커 중개사는 1:1000까지 제공합니다. 레버리지가 높다고 위험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1000이라 할지라도 랏 사이즈를 0.01랏을 사용하면 내 시드 중 아주 작은 돈을 사용하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충분히 남아있는 시드로 위험 관리하는 것이 양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칼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칠 수도 있고 훌륭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더는 레버리지 포지션을 담보로 사용하기 위해 거래에 맞은 시드를 예치해야 합니다. 유동성. 시각화하면 많은 거래자가 거래하는 방대한 글로벌 시장이 펼쳐집니다. 시장의 방대한 규모 때문에 각 거래는 바다의 작은 조약돌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거의 파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래를 빠르게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으며 환율에 큰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유동적인 시장은 많은 거래가 발생하는 금융시장으로 거래자들이 사고 파는 것이 쉽습니다. 시장 변동성.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가격이 급격하고 큰 폭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갑작스러운 하락과 가파른 상승이 있는 미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가격의 극단적이고 넓은 변동을 주목하세요. 이는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거래에 더 많은 위험이 있지만 보상도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동성이 낮은 시기에는 시장이 차분하고 환율 변동과 가격 변화가 작습니다. 낮은 시장 변동성은 경치 좋은 기차를 느긋하게 타는 것과 같습니다. 가격의 작은 변동을 주목하세요. 이는 낮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거래에 대한 위험이 적지만 보상도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 수요, 외교 정책 발표, 정치 및 경제 상황, 경제 데이터 발표, 중앙은행 결정, 자연재해나 위기 금리 변화와 같은 여러 요인이 가격 변동을 일으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 외환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외환시장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트레이더들은 기술적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거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트레이더들은 과거의 가격 움직임과 데이터를 연구하여 미래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패턴을 식별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탐정처럼 생각하세요. 단서를 추적하여 개인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합니다. 여기 기술적 분석이 실제로 작동하는 몇 가지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과거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 가격이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며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가격이 계속해서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와 함께 거래하기 위해 롱 진입 자리를 찾습니다. 또 과거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니 가격이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격이 계속해서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와 함께 거래하기 위해 숏 진입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니 가격이 이 영역에 도달할 때마다 가격이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이는 이 영역이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 영역으로 돌아오면 가격이 다시 반전할 확률이 더 높아지며 이는 거래 기회입니다. 또 과거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 가격이 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 추세선으로 돌아오면 다시 반등할 것이며 이는 거래 기회입니다. 양추 매매도 결국 기술적 분석 거래입니다. 상승롱은 전고점이 돌파되면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며 유지되고 하락 숏은 전저점이 돌파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며 유지된다라고 하는 반복되고 공통된 패턴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거래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환율과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거시경제적 및 지정학적 요인을 분석합니다. 기본적 분석을 날씨 예보를 작성하는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기상캐스터로서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대기 조건을 분석합니다. 외환 거래자들은 국가의 경제 지표, 예를 들어 GDP 성장,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과 같은 요소를 살펴보아 국가 경제의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금리와 통화 가치, 정치적 사건 및 정부 정책 변화도 포함됩니다. 중앙은행의 성명서, 모든 긴급 뉴스 및 중요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다가오는 시장의 환율 변동과 통화 가치를 예측하려고 하며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은 경제 달력을 사용하여 다가오는 경제 이벤트나 발표를 활용합니다.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첫 번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과 두 번째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난팜 페이롤즈이다. 단기 투자자들은 이 시간대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